지질 시대를 좀 구분을 할 때 구분하는 기준 그리고 구분하는 단계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통합과학에서도 지질 시대 잠깐 나왔었는데 통합과학에서 너네 지질 시대를 성캄브리아 시대 또 어떻게 나눴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기억나니 혹시? 그렇게 나눴는데 간단하게만 나눈 거야 통합과학에서는. 근데 지질 시대를 구분하는 기준은 뭐로 배웠었어 그때? 네? 까먹었냐? 지질 시대를 나눴잖아. 구분하는 기준. 생물계의 변화. 응? 기억 안 나죠? 그래, 오래됐으니까. 자, 그래서 여기 한번 봅시다. 지질 시대. 지질 시대라 그러면은 지구가 그때 얘기했듯이 한 46억 년 전에 탄생을 했는데 46억 년 전에 지구 탄생부터 언제까지? 현재까지 통틀어서 그냥 지질시대라고 해요. 통틀어서. 근데 지질시대를 또 이제 세분해가지고 또 나누게 되는데 지질시대를 구분하는 기준은 가장 큰 기준이 뭐냐면 생물계의 변화야. 생물이 어떻게 변했냐. 생물계의 급격한 변화. 그래서 아까 전에 문제 풀 때도 얘기했듯이 뭐 상엽충은 고생대 살았던 거고 공룡은 신생대 때 살았던 거고 뭐 메머드는 공룡이 신생대야. 중생대 때 살았고 메머드는 신생대에 살았고 그 생물이 어떻게 변했느냐에 따라서 지질시대를 나누는데 근데 생물들이 변하려면은 지구상에 대규모의 지각변동이 일어났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규모의 지각변동에 의해서도 지질시대를 나누기도 해요. 그 중에서 대규모의 지각변동의 대표적인 게 부정합이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도 했듯이 부정한 면을 기준으로 해서 어떻다 그랬어? 네? 이렇게 뭐 지층이 이렇게 있을 때 기저여광층도 이렇게 나타나고 여기가 부정한 면이죠? 부정한 면을 기준으로 해서 아래 지층하고 위에 지층은 완전히 시대가 다르죠. 그래서 부정한 면을 가지고서 나누기도 해요. 그래서 이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알아둬야 돼. 지질시대를 구분하는 기준, 생물계의 급격한 변화 또는 대규모의 지각변동 중에 부정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여기 이제 설명이 되어 있고 이제 구분하는 단위를 한번 보자. 지질시대를 구분하는 단위 이게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데 학교에서 또 학교 선생님들이 외우라 그러면 또 외워야 돼. 학교 내신 문제는 학교 선생님 마음이기 때문에. 자, 가장 큰 단위가 누대라는 게 있어요. 누대. 그것보다 조금 작은 단위가 그 누대 안에 대라는 게 있어요. 대. 그 안에 더 세세하게 해서 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크게 봐서 누대, 대, 기 이렇게 자꾸 세분화되면서 들어가게 되는데 그래서 이 특징점은 그냥 책으로 한번 볼게요. 누대는 지질시대를 구분하는 가장 큰 단위다. 그래서 크게 성캄브리아 시대 중에 성캄브리아 시대가 굉장히 길어. 너는 통합과학에서 배웠듯이 지질시대가 뭐 이만큼이라고 했을 때 여기가 지구 탄생이었죠. 46억 년. 그리고 여기가 현재라고 그러면
지질시대가 이렇게 긴데 그 중에서 성캄브리아 시대가 거의 대부분 차지해요. 이게 성캄브리아 시대죠. 그리고 그 다음 긴 게 누구였어? 고생대. 그 다음 긴 게 누구야? 중생대. 가장 짧은 게 뭐야? 신생대. 뭐 이렇게 나눴잖아. 그치? 이거 통합각에서 보였죠. 근데 요 성캄브리아 시대의 긴 만큼 요 안에 누대로 또 나눠놨는데 시생 누대하고 원생 누대로 나눠요. 시생 누대, 그 다음에 원생 누대 이렇게 나누고 그 다음에 나머지 여기 부분 있잖아요. 여기 고중 신생대 여기를 합해서 현생 누대라고 해요. 현생 누대. 그래서 누대가 가장 큰 구분단인데 크게 몇 가지로? 누대는 세 가지로. 응? 근데 성캄브리아 시대는 생물이 거의 있었어 없었어? 응? 성캄브리아 시대. 이때까지. 성캄브리아 시대까지는 바다에만 생물이 있었고 왜 아직 오존층이 형성이 안 됐잖아. 기억 안 나지 너네. 고생대 때 오존층이 형성이 되잖아. 그래서 이때는 성캄브리아 시대는 바다 생물만 있었어요. 바다 생물만. 그리고 이제 최초의 생명체들이 등장하면서 최초의 생명체들은 구조가 어때? 간단하죠. 간단하고 단단한 부분도 별로 없죠. 그리고 현재 이 성캄브리아 시대의 생물들은 현재 화석으로 잘 남아야 안 남아요? 별로 안 남아요. 그래서 성캄브리아의 화석은 굉장히 기이해요. 이때 거 좀 주워서 뭐 판다? 팔게 되면 가격이 좀 나가죠. 그래서 크게 봐서 요 시생누대, 원생누대, 즉 합해서 성캄브리아 시대, 요 시대는 화석이 굉장히 발견이 안 되는 현재, 그리고 생물도 그렇게 많지 않았던 그런 시대를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현생누대는 고중신생대, 이때는 화석들이 되게 많이 발견됐죠. 화석이 다량 발견이 되고 생물들도 어떻게 돼? 점차 진화된 생물들이 발견이 되면서 생물들의 종류도 다양해지고 있죠. 그리고 이 시대부터는 오존층이 형성되니까 바다 생물도 발견이 되고 육상 생물도 발견이 되죠. 자, 그래서 누대, 성캄브리아 시대를 시생누대, 원생누대, 그 다음에 나머지 현생누대인데 요 두 개 누대랑 현생누대를 나누는 기준은 화석에 발견되는 화석에 의해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대가 있어요. 요 누대 안에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같이 이런 대가 있어요. 그래서 누대를 세분하는 단위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가 있고 그 다음은 또 요 안에 고생대 안에서도 또 세세하게 나눠가지고 기라는 게 있고요. 중생대도 마찬가지고 또 기라는 게 있는데 이게 짜증나게 학교 선생님이 요 기의 종류를 또 외우라 그러면 순서대로 또 외워야 돼. 이거를. 그러니까 요게 학교 수업 잘 들으세요. 그래서 이제 밑에를 한번 보자. 집이 졸리냐? 괜찮아? 자, 밑에를 한번 보면 선생님도 이거 다 안 외우고 있거든? 기까지. 이거 어떻게 다 외워? 응? 방법 알려줄 수 있어요. 아, 글자 써서? 네. 외우래? 네. 너 그거 외우겠어. 외웠어요. 외웠어 벌써? 네. 그래? 어떻게 뭐 노래를 만들었어? 어떻게 했어? 네? 적어놨어요. 말로 만들었어? 네. 어디까지 외우래? 이 성캄브리아 시대 이 대까지 외우래? 대말 기만 외워요. 기만? 지민이 여기 학교에 진도 나갔니?
졸리지 너. 진도 나갔어 이게? 이거 다 외우라 그랬어 혹시? 연도는 연도? 야 연도 어떻게 외워? 그 중생대, 고생대 이렇게. 아, 대 거기서만? 그 정도는 알아두면 좋죠. 그래, 한번 보자. 여기가 짜증나는 부분이야. 그러면 선웅이네는 여기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요 기를 외우라 그랬어? 오래된 순서부터. 이거 어떻게 말을 만들었어? 카모실대 사패. 웃긴데. 뭐라고 만들었어? 아니 그 아이디어 잠깐. 카하고 오실 때. 캄 뭐? 캄 뭐? 캄 하고는 없는 거고 오실 때. 오실 때? 네. 응. 석탄이랑 페인트 가져와. 아 석탄이랑? 페인트를 쥐고 와라. 아 쥐고 와라? 134. 이렇게 그래. 아무튼 뭐 발로 만들든 노래로 만들든 아니면 앞글자만 따서 외우든 학교에서 만약에 외우라 그러면 이거 외워야 돼. 방법이 없어. 학교 내시는 이렇게 막 세세한 거 막 그런 것도 낼 수가 있어서. 자, 그래요. 외워야지 뭐. 자, 그럼 여기 누대부터 먼저 한번 보자. 자, 누대에서 좀 알아둬야 될 거는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요거 시생 누대하고 원생 누대 여기 합해서 무슨 시대? 요거 두 개를 합해서 성칸부리아 시대야. 그러니까 성칸부리아 시대를 누대로 두 개로 나눈 거야. 그리고 요 시생 누대, 원생 누대에서 요 안에 세분화시켜서 대까지는 이것까지는 외우라는 얘기를 안 했다 그랬지, 그치? 요거는 뭐 크게 중요하지 않아서. 왜 중요하지 않냐면 생물들이 거의 없었거든. 구분 기준이 뭐라 그랬어 아까? 가장 큰 기준이 생물계의 변화라고 했지. 근데 이때는 생물이 거의 없었으니까 요 세분화까지는 안 외워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현생 누대, 이때는 이제 화석들, 생물들이 많이 살고 있었죠. 그래서 요거는 다 알고 있는 거죠. 현생 누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인데 여기를 이제 나누는 연도 요 정도는 그냥 한 번씩 봐두는 게 좋아요. 아까 지민이 학교에서 외우라는 거 같이. 그래서 문제 풀다 보면은 현생 누대는 보통 문제에서 100만 년 기준으로 나와. 100만 년. 그래서 540 정도. 이때부터 이제 현생 누대. 그리고 고생대 말이 언제? 고생대, 중생대 넘어갈 때가 250 정도. 그 다음에 중생대, 신생대 넘어갈 때가 66 정도. 단위는 100만 년. 그래서 요 정도는 한번 봐두고요. 요거는 안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가 생물들이 많이 살았기 때문에 요 시대를 좀 자세하게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뒷장 같은 데 보면은 요 고생대 무슨 기부터 무슨 기까지 고생대 살던 무슨 생물들이 번성을 했고 뭐 이런 게 나오거든. 그런 거를 알아보기 위해서 좀 필요하대. 고생대 이름도 어려워요. 뭐 이런 기가 있대요. 그래서 순서대로 외우라고 한 학교들은 외우셔야 되고요. 요 연도까지는 알 필요는 없어요. 이건 뭐 어떻게 외워, 그치? 아까 얘기했듯이 요 사이, 고생대하고 중생대 넘어가는 사이, 한 250, 100만 년쯤. 그 다음에 중생대에서 신생대 넘어가는 요 사이, 66, 100만 년쯤. 그리고 중생대하고 신생대는 기가 조금밖에 없죠. 그럼 요거는 외우기 쉽겠죠. 트라이아스기, 쥐라기, 백악기. 쥐라기, 백악기는 많이 들어갔지. 옛날에 그 영화 뭐였냐? 쥐라기 공원. 뭐 그런 데서도 많이 나오는 말이죠. 신생대, 팔레오기, 네오기, 제사기 뭐 이렇게 있다라는 건데.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외워야 될 거 성칸부리아 시대의 시생누대, 원생누대. 그 다음에 화석이 풍부한, 즉 생물이 풍부했던 현생누대는 고중 신생대로 나누고 요 연도 정도 알아두고, 그리고
고생 대 기. 오래된 순서부터. 중생 대 기. 신생 대 기. 예? 선생님은 안 외워요. 선생님이 시험 보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아무튼 너네 외워. 예? 선생님도 외워야 되는데 되게 짜증내죠. 외워. 자, 그래서 뭐 이렇게 나눌 수 있다 정도 알아두시고, 그럼 이제 각 시대의 특징점들이 나올 거예요. 94쪽 맨 밑에 한번 보면 맨 처음에 성판부의 시대. 요거는 뭐 그 당시에 살던 생물이나 뭐 특징점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특별하게 설명할 건 없는데, 그 중에 꼭 알아야 될 것들, 그런 것들을 얘기해 줄게요. 선생님 학교는 그렇게 말 만든 게 학교 선생님이 만든 건가? 그래요. 아니면 너네가 기억하기 더 좋은 뭐 이런 문장 같은 게 있으면 그렇게 만들어도 되고. 자, 보자. 필기 안 할게. 여기는 크게 어려운 게 없으니까 그냥 책으로 볼게요. 자, 성칸브리아 시대는 아까 얘기했듯이 시생누대하고 또 뭘로 나눈다고? 원생누대. 그지? 시생누대가 더 앞이야. 더 앞이고, 이때는 거의 최초 생명체가 탄생을 했거든. 가장 오래된 시기라서. 그래서 최초 생명체를 뭐 사이아노박테리아, 남세균 또는 뭐 스트로마톨라이트 이런 걸로 이제 보는데, 남세균이 얘가 광합성하는 세균이야. 광합성하는 세균. 광합성을 하니까 대기 중에 이제 뭐가 자꾸 생기는 거야? 물속에도 산소가 공급되지만 대기 중에 산소를 공급시켜주겠죠. 광합성은 너네 알다시피 이산화탄소 흡수하고 뭘 내뱉어? 산소를 내뱉지. 너네 옛날에 지질시대 대기 성분이 어땠냐면은, 옛날에 이제 지질시대부터 현재까지 오는 동안 대기 성분이야. 지구가 탄생했을 당시에 이산화탄소가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이산화탄소는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양이 어떻게 돼? 줄어요. 그래서 이산화탄소는 자꾸 줄어서 현재는 어떻게 돼? 대기 중에 0.03%, 굉장히 양이 적죠. 그래서 이산화탄소는 계속 양이 줄고요. 그 다음에 질소 있죠. 질소는 양이 거의 유지가 돼요. 왜 그러냐면, 얘부터 얘기할까? 얘는 대표적으로 이산화탄소가 많았는데 공기 중에 바닷물에 용해, 녹거나 요게 가장 많고요. 그 바닷물에 녹은 다음에 얘가 칼슘 성분하고 결합해서 땅속으로 뭐 탄산형, 석회석 형태로 가라앉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 녹은 다음에 석회서, 탄산이 결합한 염의 형태로 땅속으로 퇴적이 되고 막 그래요. 이산화탄소가 바닷물에 녹으면 탄산 되는 거야. 걔가 고체 성분하고 결합해서 탄산염이 돼서 퇴적되고, 그러면서 자꾸 줄어. 질소는 거의 변화가 없어요. 왜냐면 얘가 굉장히 안정한 기체다. 얘가 질소끼리 삼중결합하면서 안정한 기체니까 반응을 잘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리고 산소는 어떻게 되니? 지구 탄생했을 때 산소는 거의 없어요. 나중에 어떻게 돼? 생겨요. 언제부터 생길까 그러면? 언제부터 생기겠니? 그러니까 광합성하는 생물들이 등장하면서부터 생기겠죠. 그래서 산소는 여기부터 광합성하는 생물이 등장한 건 아니에요. 그 전에 있을 거야. 왜? 그 전에 광합성하는 생물이
등장을 하면서 맨 처음에 이제 산소가 방출되고 그 물속에 녹은 다음 이제 공기 중으로 빠져나왔겠죠. 이런 것도 어떤 문제 보니까 가끔 있더라고. 여기부터 광합성 생물이 나온 건 아니야. 그 조금 앞부터 광합성 생물이 등장해서 대기 중에 산소가 이제 공급이 되기 시작하는 거야. 네. 광합성 생물에 대해서. 그래서 현재는 대기 중에 질소가 몇 %? 알다시피 78%. 산소가 몇 %? 21%. 이산화탄소는 굉장히 적죠. 0.03%. 그러니까 현재 이런 대기 정도를 갖게 된 건데, 그러면 이제 이 시생유대 같은 경우에는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많았겠지. 그리고 바닷물에 자꾸 녹아. 그럼 바닷물 속에도 이산화탄소가 많어. 그럼 이산화탄소가 풍부하니까 광합성하기 어때? 좋겠죠. 광합성할 때 이산화탄소 흡수해야 되니까. 그래서 광합성을 하면서 대기 중에 이제 산소가 자꾸 공급이 되는 거죠. 남세균, 대표적으로 사이아노 박테리아. 그리고 스트로마톨라이트는 뭐냐면 지금 현재도 있어요. 사진 찍은 이건 사진이지. 현재 호주 지역의 바닷가에 있대요. 이게 돌같이 생겼는데 돌이 아니고요. 이런 사이아노 박테리아하고 얘네들이 이제 잔뜩 뭉쳐서 이렇게 살고 있는 뭐 군집 형태? 뭉쳐져 있는 형태라고 봅니다. 돌은 아니야. 생물이야. 이게 하나의 생물이 아니고 이런 사이아노 박테리아 같은 게 잔뜩 뭉쳐져 있는 거예요. 이게 뭉친 덩어리를 스트로마톨라이트. 그래서 시생유대는 산소가 거의 없고 광합성하는 남세균, 사이아노 박테리아, 스트로마톨라이트 이런 생물들이 있었다. 원핵생물은 뭐지? 원핵생물은 뭐야? 핵이 없는 생물들이 원핵생물이에요. 그래서 생물이 이렇게도 나눠요. 원핵 또는 진핵. 이 구분하는 가장 큰 기준은 얘는 세포 핵 안에 핵이 없어요. 얘는 핵이 있어요. 당연히 핵이 있는 게 진화된 생물이죠. 핵이 있고 핵막이 있어야지 그 안에 유전물질이 보호가 되죠. 그럼 얘는 원핵생물은 핵이 없으니까 유전물질이 어떻게 돼요? 세포 안에 골고루 퍼져 있어요. 자, 그래서 원핵생물, 이런 생물들, 시생유대의 대표적인 것들이다 한번 봐두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페이지로 가면은, 원생유대가 나와요. 자, 원생유대의 특징점은 아까 사이아노 박테리아, 남세균이 광합성한다 그랬죠? 그래서 광합성에 의해서 대기 중에 산소의 양이 점차 증가를 해요. 그럼 산소의 양이 증가를 하니까 산소 가지고 호흡하는 생명체들이 또 등장을 하겠죠. 그전에는 산소가 없으니까 무산소 호흡하는, 선생님 산소 없이 어떻게 호흡해요? 그런데 호흡의 의미가 뭐야? 영양소를 분해시켜서 에너지 만드는 게 호흡이거든. 그러니까 산소 없이 영양소를 분해시켜서 에너지 만드는 무산소 호흡. 그 다음에 산소 가지고 호흡하는, 산소 호흡하는 생물체들. 근데 누가 더 효율적일까? 산소 호흡이 효율적이죠. 산소 호흡이 영양소를 완전히 많이 분해시켜서 에너지를 다량 발생시킬 수가 있거든. 그러면 참모장하고 봐두고. 그래서 원생유대 대표적으로 이제 다세포 생물들. 시생유대 앞에서는 이제 최초의 생명체니까 아까 전에 사이아노 박테리아 이러면 단세포야 이거는. 단세포. 이거는
시생누대였죠. 그래서 원생누대로 돌아가면서 이제 저기 가면서 이런 단세포들이 서로 뭉쳐가지고 같이 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다세포 생물로 진화되어 가고, 그다음 에디아카르 동물군이라고 해서 요 그림도 가끔 시험에 나오거든. 이런 그림 나오면 요거 에디아카르 동물군 무슨 시대? 성캄브리아 시대 중에 원생누대, 그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림도 한번 봐주세요. 학교 시험은 흑백이니까 이거 흑백으로 나올 거야. 그리고 에디아카르 동물군하고 해파리, 벌레, 해면동물 뭐 이런 거 같이 뭐 무척추 동물들, 이런 종류도 한 번씩 봐주세요. 그래서 단단한 골격이나 껍데기가 없는 흔적 화석. 흔적 화석은 뭐냐면 뭐 공룡 뼈같이 뭐 이렇게 단단한 부분이 없어서 약간의 흔적만 이렇게 흐미하게 남아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성kam브리아 시대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화석도 드물고 화석의 모양도 확실하지도 않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타나더라. 그 다음에 이제 고생대로 넘어가면 고생대부터는 이제 조금 알아야 될 것들이 많죠. 왜? 생물들이 많으니까. 자, 고생대로 넘어가서 맨 처음에 요 위에 요것도 한번 봐주세요. 고생대는 이제 좀 날씨가 춥고 따뜻하고 그런 게 좀 반복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빙하기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판게아는 많이 들어갔죠. 언제 생긴 거지, 판게아가? 고생대 말에, 그치? 그래서 요 고생대 말쯤에 요 판게아가 형성되면서 생물들이 많이 멸종했다 그랬잖아, 이제. 자, 그 중에서 우리 다 안 나오네. 이거 잘 안 보이겠다. 잘 안 보이면 책 참고해서 한번 보세요. 생물들이 대체로 진화되어간 과정을 보면은 예외들은 있지만 성캄브리아 시대,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성캄브리아 시대, 그 다음에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로 가면서 동물들, 식물들 진화되어간 과정을 보면은 성캄브리아 시대는 바닷속에만 생명체가 있다 그랬죠. 뭐 해면류. 그 다음에 고생대는 어떤 동물들? 어류, 물고기들. 물고기 조상 갑주어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양서류 같은 거. 양서류가 물가에서 물하고 육지하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죠. 그 다음 중생대는 뭐가? 파충류가 완성을 하죠. 공룡 같은. 신생대는 새끼 낳는 포유류. 뭐 이런 식으로 동물들은 진화되어 가고, 식물들은 어떻죠? 바닷속에 사는 해조류들, 그 다음에 고생대는 양치식물, 포자 갖고 번식하는 고사리 같은 거, 그 다음에 중생대는 겉시식물, 신생대는 속시식물. 뭐 이런 과정에 의해서 대체로 진화되어 가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고생대에 대한 거잖아. 고생대니까 뭐 어류, 양서류, 식물은 양치식물,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대체적으로 나올 거예요. 밑에가 더 오래된 거죠. 여기에서 뭐 특징점을 보면은 삼엽충은 어때? 고생대의 대표적인 생물이지? 지민아, 조금 더 봐. 고생대의 대표적인 생물이라서 어느 기든지 삼엽충들은 계속 살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물고기 조상 갑주어. 갑주어는 요 오르도비스기 뭐 요 정도에서 출현을 해서 대봉기까지
계속 살던 건 아니고, 그 다음 뭐 방추층, 그 다음 필성, 뭐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고생대 시기에서 좀 살고 있었는지 한번 봐주고요. 그럼 여기 특징점을 보면은, 뭐 증양만 밑줄 치고 넘어갈게요. 여기 뭐 이런 것들이 있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번성했다. 뭐 그런데 이건 다 번성한 거고, 최초의 척추동물 어류가 이때 출현했다. 이거 좀 알아두고, 어류 물고기들은 척추가 있어요. 등뼈가 있죠. 어류가 무슨 기 때? 오르도기스 기 때. 그때 출현했다. 그리고 실루리아기. 이때 뭐가 형성이 돼? 오존층. 오존층에 의해서 뭐가 나타났다? 육상식물이 나타났다. 이것도 좀 알아두고, 여기 때. 그 다음은 또 알아둘 거는 뭐 이런 거 넘어가고, 그 다음에 요거 석탄기하고 패등기, 이때 석탄기 때 양치식물들, 고사리 같은 양치식물들이 지구 전체에 거대한 살림, 굉장히 많이 번성하고 있었거든. 이 많이 살던 게 현재 땅속에 묻혀갖고 현재 발견되는 게 석탄이죠. 석탄. 그 다음은 뭐 나머지는 뭐 그리고 패등기말. 이때가 생물들이 많이 멸종했다. 해양 생물종들이 많이 멸종했다. 이 멸종은 가장 큰 원인은 뭘까? 고생대 말이니까 판계양 형성으로 가야죠, 그죠? 네? 판계양 형성. 그래서 나머지 것들도 만약에 이 부분에서 학교 선생님이 학교 내시는 좀 강조하는 게 있으면 외워야 되고요. 선생님 볼 때는 한 요 정도, 요 정도만 좀 알아주시면 돼요. 무슨 기 때 뭐 이런 특징들이 생겼다. 그 정도. 그리고 여기서 거시식물이 출현했다라는 거지 번성한 건 아니야. 출현을 해서 중생대 때 번성을 하는 거지. 자, 그 다음 이제 중생대로 넘어가서 자, 중생대 특징은 저번에 그래프에서 한번 봤듯이 기온이 어떻다 했어, 대체로. 따뜻했다 했죠? 그래서 빙하기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생물들이 굉장히 많이 번성을 하고, 그리고 대형 동물들, 공룡 같은 것들도 막 등장을 했죠. 자, 중생대에서는 보자. 대체로 온난에서 생물들이 많이 번성하고 대형 생명체들도 나타나고, 그리고 고생대 말기에 한 덩어리 판게아가 된 다음에 이때는 어떻게 돼? 판게아가 분리가 됐죠? 그러면 육지가 한 덩어리였다가 분리가 되면 육지 사이사이에 뭐가 생겨? 바다가 생기죠? 그럼 바다 생물들이 또 많이 번성을 하겠죠. 자, 그래서 트라이아스기, 뭐 쥐라기, 백악기, 여기에서 대표적인 중생대 생물, 공룡, 바닷속에는 암모나이트, 얘네들은 뭐 중생대 전 시대에 다 살고 있었어요. 시조새는 이제 나중에 생명체가 진화하면서 좀 나온 거고, 시조새에서 뭐 특이하게 조금 알아둘 거는, 시조새는 파충류의 특징도 있고 뭐의 특징도 있어? 새, 조류의 특징도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특징이 다 있는 걸로 봐서 시조새는, 즉 새는 파충류에서 진화되어 왔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 파충류의 특징점 뭐냐면 얘 새인데 이빨이 있죠. 이빨. 새는 원래 이빨 없어 지금은. 그리고 조류의 특징 뭐 날개가 있고. 그래서 파충류는 원래 있던 생물이거든. 공룡이 파충류죠. 원래 있던 생물 파충류에서 조류, 새로 진화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는 거고.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 뭐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거. 봐야 될 거. 쥐라기에서 암모나이트가 크게 번성했다. 이 정도 하고 쥐라기 말쯤에 시조새 출현. 공룡은 뭐 전 시대에 걸쳐서 번성을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뭐 식물로는 거시식물들이 트라이아스기 때 뭐 번성하고. 뭐 요 정도. 뭐 여기 뭐 특별하게 뭐 중요한 건 없는 것 같아요. 한 요 정도. 그 정도만 봐두고. 그 다음에 이제 신생계로 넘어가자. 여기는 선생님 뭐 특별하게 설명할 게 없어. 자, 신생계의 좀 특징적인 거는 빙하기하고 간빙기가 좀 반복됐다 그랬죠. 다른 시대보다. 그래서 따뜻했다, 추웠다 그런 거를 좀 반복을 하죠. 그래서 여기 나온 것이 빙하기하고 간빙기가 뭐 4회, 3회 이것까지 외울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여기 좀 반복이 되고 있는 시기다. 신생대. 그리고 신생대에서 화폐석 대표적인 바다생물이죠. 메모드 대표적인 육상생물이죠. 근데 얘네들의 번성했던 시기가 조금 달라. 그런 것도 한번 봐두고. 식물은 이제 속시식물 번성. 그 다음에 화폐에서 번성. 유공층 번성. 유공층이 뭐냐면 여기 사진이 안 나왔구나. 구멍이 굉장히 많은 그런 곤충이 있어요. 이 시기 때 뭐 번성했다. 그 다음 제4기 때는 메모드 같은 대형 포유류. 뭐 이런 것들. 이 정도만 좀 그냥 받으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요 그래프는 어디선가 본 것 같지 않니? 통합과학에서도 시험에 잘 나왔던 그래프죠. 그래서 지구과학에서도 가끔 나오니까 이건 좀 알아보도록 합시다. 여기 Y축의 과가 생물을 분류하는 그 단계 중에 과라는 단계가 있죠. 종속과목, 관계 그래서 이 Y축은 뭐라고 생각하면 돼? 생물의 뭐라고 생각하면 돼? 종류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X축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시기. 그치? 성간물의 시대는 왜 빠졌어? 생물이 별로 없었으니까. 그래서 생물들이 여기서 알아둬야 되는 특징점이 고생대 초기 때 어떻게 돼? 생물들의 종류가 급격하게 증가하죠. 그리고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를 가면서 생물들이 많이 멸종한 대멸종의 시기가 한 5번 정도가 있죠. 그래서 대멸종의 시기가 지질시대에 통틀어서 한 5번 정도가 있었다 알아두고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준 데가 여기죠. 언제? 고생대에서 중생대 넘어갈 때. 고생대 말에. 그래서 고생대 말에 가장 큰 규모의 멸종이 일어났다. 저거하고 원인은 한계화가 가장 큰 원인으로 좀 보고 있고요. 그 밖에 뭐 운석 충돌 이런 것도 뭐 그런 거고. 그리고 생물들이 멸종하면 또 새로운 생물들이 막 등장을 하죠. 그래서 생물들이 멸종하면 종류가 적은 종류로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게 아니고 새로운 생물들의 등장으로 현재는 생물들의 종류가 이렇게 많아지고 있다. 다양해지고. 그 정도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어디 지점
대멸종 지점인지를 한 번씩 봐주세요. 고생대 때 한 번, 두 번, 말기에 완전 큰 대멸종. 그다음 중생대 때 한 번 또 있어요. 그 다음에 중생대에서 신생대 넘어갈 때 한 번 있고. 자, 그래서 오늘은 뭐 이 정도 하고요. 거기 딸린 문제들 마찬가지로 좀 풀어오시고.